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0년 하반기 많은 정책과 제도가 달라집니다. 각 분야나 시기별로는 200여 개에 가까운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정책과 제도 다 살펴볼 수도 없고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되는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별을 했는데요. 2020년 하반기 꼭 알아야 하는 달라지는 제도, 달라지는 정책.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먼저 국세청에서 바뀌는 제도인데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됩니다. 시행일을 보면 이미 2020년 3월 23일 이번 감염병 사태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시점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2020년 연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연말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기존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관이가세자 수준으로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대부분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도 많이 해당이 되실 텐데요. 다만 여기에서 과세 유흥장소, 유흥주점 같은 곳인데요. 이런 업종과 관련돼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나 공급업도 제외가 됩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번 감염병 사태가 더욱더 장기화된다면 2021년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을 시행합니다.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남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2020년 12월부터는 블록체인, 생체인식 이런 다양하고 안전한 인증 서비스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이 개정 시행된다 하는 점 알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불편하게 사용하셨던 공인인증서에서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같은 다양하고 안전한 인증 서비스 개정법이 시행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인데요.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요.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종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한 달 전까지 알려주면 되었던 것을요. 이제는 2달 전까지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2달 전까지 집주인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2020년 1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전세를 살고 있거나 주택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이 정보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보석제도가 시행이 된다는 것인데요.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해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주는 전자보석제도가 신설 시행이 된다 하는 점도 하나의 정보로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요.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을 때 벌금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시행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벌금액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벌금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만큼 외국인 불법 고용을 예방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과 관련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어린이안전법인데요. 11월 27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 주체, 그러니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도 해당이 되고요.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은 응급조치 의무나 안전조치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안전에 훨씬 더 까다롭고 높은 수준의 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뜻인데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니까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어린이안전법 2020년 11월 27일 더욱더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에 있었던 지역번호가 폐지됩니다.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서 13개의 번호로 주민번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생년월일이고요. 뒷번호 첫 번째는 성별, 그리고 4개의 번호는 지역번호였고요. 끝에서 두 번째 있었던 번호는 등록순서, 마지막 번호는 검증번호였는데요. 이제 10월부터는 앞에 생년월일은 그대로 두고요. 뒤에 첫 자리인 성별 번호까지는 그대로 두지만 나머지 있었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검증번호가 모두 임의 번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2020년 10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를 하는데요. 2020년 10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도입을 시행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데요. 기존에 방송통신 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해지가 지연되거나 이중과금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할 때는 하나로 결합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입을 했는데 해지를 할 때는 하나하나 해지를 해야 되고 또 해지가 잘 되지 않고 해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돈을 내는 일도 발생하는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7월부터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가입하고 해지하고 하는 것을 동시에 자동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불편해 하셨던 분들, 앞으로 가입이나 해지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결합 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제도는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입니다.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화환의 유통질서 개선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재사용 화환의 표시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화환 업체에서 재사용, 재활용을 하는 화환을 표시를 해두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재사용을 하고 있는 화환에도 새것의 가격을 그대로 들이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8월 21일부터는 재사용 화환에 대해서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그만큼 줄어드는 제도이죠. 또 하나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요. 항만 내에서의 위험구역의 출입이 통제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항만 내에 위험구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통제는 했지만 크게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부터 테트라포트 같은 항만 내의 위험구역에 대해서는 출입이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항만시설 중에서 위험한 곳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낚시를 하다가 걸려도 어느 정도 경고만 받고 끝이 났었는데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월 30일부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테트라포트 같은 항만 내의 위험구역에서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보건복지부 눈, 흉부, 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시행일 2020년 하반기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요. 그동안의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 질환자,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 눈, 흉부, 유방암 이런 해당 부위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됩니다. 그만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인데요. 눈이나 흉부, 유방 이런 부위의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제도 변경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요. 방문 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시행 시기는 7월 1일부터인데요.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자를 9개 직종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요 5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방문 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대여 제품이라는 것은 렌탈을 하는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이런 분들이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고 꼭 알아야 되겠다 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이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고 달라집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요. 여러분께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특정 주제, 전문성이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제도나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